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폄훼 논란에도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는 끝내 5.18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광주의 복합 쇼핑몰 3개가 입점하는 것과 관련해 광주시가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상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둥지를 튼 AI 기업들이 투자와 매출 등의 지표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대중교통인 버스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을 왕복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5.18에 대한 입장 밝히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본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진숙 후보자는 5.18의 성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이틀째 이어진 청문회에서도 5.18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5.18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룩한 운동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 국법이 저는 그 국법을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국법을 대한민국 준수하고 정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본인의 생각이 뭐냐고요. 저는 그 국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위원장이 질의를 중지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진숙 후보자는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몇 번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한다. 왜 그렇게 돌려서 빙빙 돌려서 말합니까? 이진숙 후보자의 인생과 세계관과 생각의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런 모습을 지켜본 광주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억울한 시선들을 봤을 때 진짜 눈이 뒤집혔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또 거들어서 이런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진짜 저는 눈물 나지만은 더 이상 얘기할 가치조차도 없죠. 네, 이건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순간 화가 치밀죠. 그거는. 왜냐하면 바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옳지 않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걸 겪었던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총칼로 시민을 학살했던 그런 군사독재에 빌붙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롭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원순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아직도 고위공직자에 5.18을 왜곡하는 인사가 추천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가 없는 국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광주시당에 이어 민주당 소속의 광주시 의원들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5.18을 폄훼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은 있을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과 내일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 보성과 여수 등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아지면서 당분간 무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로 주말에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청은 밤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복합 쇼핑몰 3개가 입점하는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런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상권 영향평가와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소상공인들이 지난달 광주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복합 쇼핑몰 입점 반대 현수막을 들고 있습니다. 인구 140만 정도인 광주에 복합 쇼핑몰 3개는 너무 많다며 소상공인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쇼핑몰 한 개도 사실 대도시에서 한 개도 있을 때 정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강기영 시장은 3개를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의 대화에 나선 광주시. 복합 쇼핑몰 건립 필요성과 추진 사항을 소상공인들에게 설명하고 지원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시는 2가지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복합 쇼핑몰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상권 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8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복합 쇼핑몰 입점 예정지 반경 3km와 5km, 10km에 대한 소상공인 현황과 상권 특성을 각각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생 방안과 상권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상권 영향평가서는 관련법상 사업자가 개점 6개월 이전에 제출하면 되지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광주시가 직접 미리 분석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시, 소상공인, 사업시행사, 전문가, 자치구 등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또 준공을 앞둔 대규모 점포 등록대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보다 3년 빠른 올해 하반기에 협의회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 같은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권 영향평가나 상생협의체 구성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광주시가 생색내고 있다며 복합 쇼핑몰이 3개가 생기면 골목 상권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3배로 늘어나 골목 상권은 초토화될 거라고 비판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하나를 허용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팔다리 하나씩 그냥 끊어내는 그런 심정으로서 저희가 허용을 한 건데 복합 쇼핑몰 반대 집회를 계속 예고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광주시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전통시장 21곳과 충장로 등 상점가 13곳이 동시에 휴업을 하는 투쟁도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복잡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수만 분의 1초 만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모델은 실시간 판단이 중요한 자율주행과 주식거래 분야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시간 전략 게임으로 유명한 스타크래프트2입니다. 상대방의 자원과 동태를 파악하고 수많은 공격과 수비가 반복되는 복잡성 때문에 인공지능의 진입이 쉽지 않은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광주과기원 안창욱 교수의 연구팀은 역설적이게도 이런 복잡성에 주목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을 거의 가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타크래프트에 좀 더 집중한 상황입니다. 연구팀은 3가지 종족으로 나눠진 스타크래프트2에서 실시간 전략이 적용된 10,000개의 전투 상황을 인공신경망에 학습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전략의 유분리를 실시간으로 판단해 유리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대체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게임을 진행한 결과 기존의 상황 예측 모델보다 10,000배 이상 빠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최대한 많은 그리고 다양한 전투 상황을 경험시켜서 인공신경망에 학습시켰고 그래서 대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알파고의 반응 속도를 뛰어넘는 연구 결과는 실시간 분석과 대응이 필수적인 자율주행과 주식거래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로바로 실시간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신뢰도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실시간으로 이제 추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 예측의 반응 속도와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 연구 결과는 다학제 공학 분야 상위 2.5%에 해당하는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박정훈 판사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시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 지역 선수들도 파리로 떠나 숨가쁜 여정에 돌입했는데요. 복싱과 근대 5종 등 다양한 종목에 출전하는 전남 선수단을 향해 가족과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다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메달과 트로피가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기념품과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의미하는 티켓도 걸려 있습니다. 한국 여자 복싱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매지 선수의 발자취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릴 때부터 좀 활발하고 좀 도전 정신이 좀 강해가지고 어디로 가면은 막 뭘 배우겠다. 한국 여자 복싱 사상 국제대회 첫 금메달, 그리고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 등 복싱계의 굵직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올해는 이매지 선수 본인과 가족들 모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자신감이 있어 보여가지고 마음속으로 좀 든든하고 좀 좋은 기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목의 전남 선수들도 파리행에 합류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배드민턴의 정나은 선수와 국제근대오종연맹 월드컵 개인전 금메달을 따낸 서창환 선수도 기대감을 올려줍니다. 올림픽 때는 정말 아쉬운 거 없이 후회 남지 않도록 정말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펜싱의 최세빈 선수, 양궁 남수현 선수는 물론 전남 출신의 안세영, 김민섭 선수 등 모두 9명의 선수가 파리로 향했습니다. 파리로 떠난 선수들을 위해 가족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요즘은 올림픽이 정말 축제잖아요. 이렇게 금운동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즐겁게 선전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 대회에서 많은 애들이 나가는데 다 금메달을 따고 영광을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전남의 위상도 올리고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성적을 내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가족과 도민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숨가쁜 여정에 들어간 전남의 선수들. 그동안 그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파리에서 금빛으로 돌아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MBC 뉴스 최다원입니다. 30년 동안 우리 바다를 누비고 퇴역한 해경 함정 삼천이람이 치안 환경이 열악한 에콰도르를 지키러 떠납니다. 3,000톤급 함정 양도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제 에콰도르 해군의 날을 맞아 삼천이람이 수리 중인 목포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규희 기자입니다. 해경 함정 삼천일함에 에콰도르 국기가 내걸렸습니다. 선내에서는 부식된 철판을 새로 바꾸는 용접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 퇴역해 해경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함정을 에콰도르 해군이 수리해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삼천일함은 지난 1994년 첫 항해에 나선 국내 최초 3,000톤급 해경 함정인데요. 30년 동안의 운항을 마치고 지난 3월 퇴역했습니다. 에콰도르에는 대형 선박을 만들 조선소가 없고 예산도 부족해 3,000톤급 함정이 없는 상황. 그런데 최근 치안 수요가 많아진 에콰도르 해군 측이 함정을 고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해경은 지난 4월 삼천일함 양여를 결정했습니다. 7월 25일 에콰도르 해군의 날을 맞아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 공관장과 국방무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정 양여 등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에콰도르 해군은 1941년 페루에 맞서 해양 영토를 지킨 함벨리 전투를 본따 삼천일함 새 이름을 함벨리함으로 지었습니다. Sirve de mucho para luchar contra las nuevas amenazas como son el narcotráfico, el contrabando, la trata de personas y sobre todo el narcotráfico y la pesca ilegal.
해경은 지난 2020년에도 에콰도르에 300톤급 함정 2척을 전달한 바 있지만 3,000톤급 대형 함정을 타국에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죄 단속과 불법 조업 차단 등 해양 치안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3,000톤 경비 함정의 에콰도르 무상 양해는 양국가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에콰도르 해군은 정비가 끝날 때까지 한국에 머물다가 오는 12월 해당 함정을 타고 자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더 넓은 세상과 가치를 배우기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 있는 전남 독서 인문학교 학생들. 이번에는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책 속에서만 만났던 셰익스피어의 흔적을 마주한 학생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등의 저자이자 16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인간 내면을 통찰한 걸작들을 배출한 세계적인 대문호로 평가받습니다. 전남 독서 인문학교 학생들이 셰익스피어의 흔적을 따라 영국 스트랫퍼드를 찾았습니다. 1616년 고향에서 잠든 셰익스피어의 묘비가 있는 성 트리니티 교회 방문을 시작으로 그가 살던 집을 방문해 몸을 누인 침대와 식탁 등을 둘러본 학생들의 표정에는 그동안 책을 통해 철학적 고민을 안겨주던 마음속 우상과 가까워졌다는 감동과 즐거움이 맴돕니다. 또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언어들을 생각하면서 언어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깨닫게 됐고요. 와보니까 좀 더 현실 감각이 별로 안 들고 진짜 여기서 살았었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로 알려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한국인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문제 속 정해진 정답을 내리는 것만이 학창시절 배움의 목표가 아니라 문제의 정답을 이끌어내기까지 고민하며 사고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선배들의 생생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이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생각을 자꾸 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 사고의 확장을 약간 할 수 있으면 그런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상관없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학생들은 옥스퍼드 유학생 멘토와 만나 인문학적 소양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위대한 문학가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세계에서 꿈을 펼치고 있는 멘토들을 만나며 사유를 통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전남 독서 인문학교 학생들의 여정이 영국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의 둥지를 튼 AI 기업들이 투자와 매출 등의 지표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유치기업 투디지트는 미국 초거대 언어 모델 세계대회에서 지난 3월부터 약 100일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공간정보 관련 기업인 무한정보기술은 지난해 매출이 54억 원가량으로 2배로 성장해 광주 법인까지 설립했습니다.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1단계 사업을 통해 광주와 인연을 맺은 기업은 모두 332개입니다. 광주에서도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100일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100일의 환자는 지난 5월 35명, 6월에는 108명, 이달 23일까지 302명이 발생하며 100일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00일에는 콧물이나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하는데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1세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광주시는 당부했습니다. 제주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버스 정규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행을 거쳐 대중교통이 취약한 노선과 시간대에 자율주행 차량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주문화방송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버스 전용 차로에 설치된 정류장.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얀색 12인승 버스가 멈춥니다.
승객들을 태우고 다시 출발한 버스. 그런데 운전대를 잡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움직입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차량 곳곳에 설치된 화면에는 주변 자동차와 보행자, 교통신호 등 도로 환경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노선에 투입된 자율주행 차량, 탐나 자율차입니다. 국토부가 지정한 자율차 시범 운행 지구인 제주시청에서 서귀포시 일청사까지 운행하는 901번과 제주시청에서 공항까지 운행하는 902번 버스 노선에 평일 하루 4차례씩 운행됩니다. 탐나 자율차는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을 왕복 운행하는데 운행거리만 116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구간입니다. 도내에서 자율주행 차량 운행은 2019년에 공항에서 한 공유 차량 업체 대여 지점까지 처음 운행했습니다. 이후 2020년에는 공항과 중문 관광단지를 잇는 셔틀버스가 운행됐고 이번에 정규버스 노선으로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2019년부터 누적된 순수 자율주행 시간은 9,500시간. 돌발 상황에 대비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정류장 중간중간에 서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을 좀 보완을 해서 노선을 좀 확대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어쨌든 평화로 고속화 구간부터 도심의 다양한 어떤 구간까지 다 확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좀 보강했습니다. 탐나 자율차는 안전상의 이유로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탑승이 제한되며 어린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 또 요금은 기존 버스 요금과 동일하며 환승도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해서 위급 상황 혹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변수에서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지금 운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탐나 자율차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되며 주민과 관광객들의 탑승률 등을 분석해 대중교통 취향 노선과 시간대에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충청북도 산하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가 충북도청으로 가는 길에 대규모 광장을 만드는 사업을 충북 청주시에 제안했습니다. 제안을 받은 청주시는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MBC 충북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취임 이후 충북도청을 개방하고 주차 시설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심천부터 도청 일대를 문화의 바다로 이름짓고 외국의 유명 공원처럼 만들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광장입니다. 김 지사는 원도심에 사람들이 모일 광장과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해왔습니다. 우암산과 무심천 사이에 있는 이 도청과 성안길에 도민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도시의 발전에 큰 제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구상을 바탕으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기본 구상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대외비로 진행된 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광장화 사업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청주대교에서 충북도청에 이르는 사직대로 500m 구간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왕복 4차로를 많은 차량이 오가고 있는데요. 1단계가 진행되면 시내버스나 구급차 같은 일부 차량만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공원과 문화공연시설, 농식품 판매대를 만드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500m 구간의 모든 차량 통행을 막는 겁니다. 이 도로는 시간당 3,500대가 오가는 청주의 주요 도로입니다. 주변 도로를 확장해 이곳의 교통량을 분산한다는 게 이 용역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도청 뒷길에 지하도를 파는 것까지 모두 821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제안을 받은 청주시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용역을 진행했고 사업 주체나 예산 분담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청주시는 이 지역에 이미 전혀 다른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정상적이면 같이 할 사업이면 처음부터 용역 단안을 같이 잡고 같이 협의하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게 맞겠죠. 충청북도는 해당 용역을 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했을 뿐 충청북도가 지시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부산에서 헬스케어 클러스터 부지에 난데없이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안이 나와 논란입니다.
미래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가 대규모 주거단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부산문화방송 유태경 기자입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당초 45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미래 스마트 의료산업을 선도할 헬스케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갑자기 헬스케어 클러스터 내 의료부지 규모를 줄이고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병원 등 의료부지를 2만 8천 제곱미터가량 줄이고 연구개발 부지 비율은 2%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축소하는 대신 17만 제곱미터 규모의 주거단지를 새로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제 바로 뒤로 보이는 이곳 역시 의료관광 호텔과 회의장에서 주상복합단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 관련 시설은 전체 부지의 16%, 주거단지는 53%에 달하게 돼 헬스케어 클러스터란 말이 무색하게 됩니다. 당연히 반대죠. 만약 다른 게 들어온다면 결사적으로 좀 반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부산시는 갑작스러운 변경안을 몰랐다는 입장. 회의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유한다든지 협의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수익성 차원의 검토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좀 어려운 부동산 시장과 의료산업 여건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를 시작하려는 그런 초기 검토 자료로 확정되거나 한 사항은 이제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미래 도시를 만드는 공공사업 모델인 에코델타시티의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우선시되면서 헬스케어 클러스터는 물론 사업 전체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과 내일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 고성과 여수 등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아지면서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에서 31도, 주말에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